안녕하세요. 오늘은 픽스 2024 현장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전시관을 위주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차 업체들을 둘러보실 텐데요. 기아의 K8 HEV 모델과 EV6, EV3와 현대의 캐스퍼 일렉트릭, 아이오닉 5의 시승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단연 이번 픽스에서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완성차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버트럭의 실물을 보고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사이버트럭 정말 강하게 생겼죠. 여성분들은 어떻게 이런 모양의 차가 나왔지 하면서 신기하시는 것 같았고, 남자분들은 사랑에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오토노머스 A2G의 부스를 방문하였는데요. 2025년부터 판매 예정인 자율주행 셔틀 로이와 자율주행 보조를 위한 원격 제어주행 기술, 달구벌 자율차 등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인터뷰에서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율주행 셔틀 로이의 고객들은 어떤 것이 될까라는 질문에 주요 고객들은 지자체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원격 제어주행 기술이 아무래도 원격이다 보니 통신이 끊기거나 지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통신이 확실히 연결되는 지역 내에서만 운행할 것이고 그 지역 내에서는 지연이 없다시피 한다. 또한 원격 제어주행은 지속적인 주행이 목적이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돌발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지대로 대피한다고 하는 용도로만 쓰이기에 그 부분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현대모비스의 전시관에서는 CS2024에서 최초 공개되었던 모비온이 전시되었는데요. 차량의 4개 바퀴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일반 차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움직임, 크랩주행, 제로턴 등을 시연하여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대구시 UAM 특별관에서는 SKT의 UAM 기체 1대1 실제 비율 목업을 볼 수 있었는데요. VR을 통해 탑승 체험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체험을 위해 줄을 길게 서주셨습니다. 옆에는 토프 모빌리티의 전기 비행기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운행을 하고요. 완충 시 약 80분간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용도는 개인용이거나 아니면 농업용 이런 데 쓰인다고 하네요. 엑스코 동관을 지나서 서관으로 이동하면은 로봇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대 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들과 매번 등장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라면 끓이는 로봇,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의 로봇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로멜라 연구소의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다양한 로봇들이었는데요. 매 세션, 매번 볼 때마다 많은 관람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셨습니다. 로멜라 연구소의 아르테미스에 관한 설명을 데니송 박사님이 직접 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과장을 하자면 로봇을 만들어서 비탈길에서 넘어뜨리면 수수료 이렇게 하면서 안 넘어지고 고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야지만 컨트롤이 가능한 거거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적보이 자꾸 넘어지면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리면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혹은 발이 넓적하고 평평한 발이 크면은 안 넘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르죠? 보세요. 발이 엄청 작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게중심이 아래가 얇은 거 보니까 무게중심이 위에 있겠죠? 네.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다릅니다. 그냥 사람의 신체 구조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일에 이 팔이 다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네. 제가 무거운 아령을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결국 움직이는 건 다리기 때문에 무거운 질량을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고 하면서 이 이너시아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이런 원치 않는 그런 힘이 주어져. 그래서 목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가볍고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발목은요 사실 피치밖에 없어요. 롤이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발목 모터는 여기 달려 있고요. 네. 무릎을 작동하는 모터는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걸 어떻게 하면 위로 계속 올리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것도 보면 이렇게 막 올가닉하게 설계했는데 그냥 멋있게 만든 게 아니고 가장 최적화된 걸로 설계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과 이거를 컨트롤하는 팀이 같이 일을 하고 설계할 때부터 이걸 모든 피직스를 전부 다 다이나믹스를 이해를 하고 그런 제어를 고려하고 설계한 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대단한 성능을 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아직도 컨티뉴하고 있어요. 보면요 걷는 거 엄청 잘 걷는데 손도 없어요. 네, 팔도 움직이는데 팔 뭐 사실 별거 안 해요. 그래서 걷는 거는 지금 여기 연구하고 있고 이제 팔 쪽도 이제 손 쪽도 연구하고 있고 걷는 건 잘 걷는데 걷는 것도 중요한 건데 걷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넘어질 거 아죠?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질 적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넘어지는지 그리고 넘어져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아직 갈 길은 먼데 적어도 정말로
전 세계 최고의 전기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이족 보행 로봇 중에는 가장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봤을 때는 네. 좀 위를 밀면 자세 평행 유지하는 네, 다 하고 야우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 픽스 2024 첫날이잖아요. 오늘 고장나면 앞으로 3m 고장되기 때문에 지금은 얌전히 두고 마지막 날 오시면 그때 막 밀고 치고 막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며칠도 이제 얌전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고장나면은 이렇게 픽스의 마지막 날에는 정말 가혹한 볼거리들을 제공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옆 RCT 관련 전시관으로 넘어왔는데요. RCT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포럼과 설명회들이 열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많은 메타버스 관련 전시와 체험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발길을 잡은 곳은 수성 알파시티에 생길 예정인 SK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시관이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에 들어오는 AI 데이터 센터는 순행식 쿨링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냉식으로 쓰게 되면은 온도가 한 20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얘는 들어가는 이 온도 자체를 한 40도 정도까지만 맞춰줘도 동작을 합니다. 온도를 낮춰주는데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예요. 에너지 절감하고 이 열을 쉽게 잡아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액침 냉각이 지금 이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옥상에 이렇게 이런 그 열교환, 그 칠러라든가 드라이쿨러라 냉각탑들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용량이 기존의 공냉식보다 거의 한 10%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공냉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대개 쿨링이 필요하다면 액침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한 쿨링이 10밖에 안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 중에 한 30-40%가 쿨링이거든요. 그 중에 90%가 날아가는 거 엄청난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침을 AI 전용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때 큰 목적입니다. 왜냐 AI는 더 많은 열을 발생하고 그 열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액침으로 완전히 전향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픽스 2024는 10월 23일 시작으로 2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대구의 미래 먹거리인 미래 모빌리티와 ABB 산업, 로봇 산업에 관련된 혁신 기술들의 전시와 포럼이 진행된다는 점이 대구 산업의 발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픽스 2024의 남은 기간 동안 아직 관람하지 못하신 시민분들은 얼른 방문해서 대구의 미래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